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특히나 저희가 은행권 얘기, 금융권 얘기한다면 다들 뱅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뱅쌤, 오늘 또 금융권 공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현재 채용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우리 금융공기업 하면 뭐 좁게 보면 한 15개 뭐에서 20개, 뭐 크게 보면 뭐 한 30, 40개 뭐 정도까지 네. 넓어질 정도로 공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많은데 이제 우리 그 취준생들 입장에서 좀 지원을 꽤 하는, 그러니까 좀 인기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이런 게 좀 높은 그런 공기업들을 위주로 이제 오늘 좀 살펴볼 텐데,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우리 넘사벽이라고 하는 그 한국은행 금융공기업의 이제 끝판왕이죠. 이 한국은행부터 시작해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우리 금융권에서는 그 마지막 막내둥이 공기업인 기업은행까지. 근데 요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원래 지금 하반기 한 50명 정도 채용하는데요. 10월 달에 지금 1차 실무진 면접 마치고 이제 2차 집행간부 면접을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상태. 네. 그래서 11월 초에 최종 결과가 발표납니다.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네요. 화면에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죠. 예. 그 상태를 보시면 이제 그다음 수출입은행도 40명, 산업은행도 90명, 신보 99명, 그다음 기업은행 100명 해가지고 전부 다 이 금융공기업들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00명 넘어가는 채용은 뭐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이런 조직 빼고는 100명 넘어가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이 그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그 좀 작고 또 이 희소성이 있는 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필기 발표하고 지금 현재 오늘 이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도 오늘도 면접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내일 끝날 겁니다. 1차 면접이요. 예. 1차 면접이 내일까지 이제 마감이 되고 오늘도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11월 초에 2차 면접을 보고 네. 수출입은행이. 그다음 산업은행은 11월 초에 11월 3일인가요? 11월 초에 이제 필기시험 발표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필기시험 발표가 나야 1차 면접을 볼 거니까 네. 11월 중순 그때 이제 1차 면접이 진행되고 12월 달에 가서 최종 면접을 보는.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조금 뒤로 밀려 있죠. 신용보증기금이 역시 11월 3일 날 이 필기시험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11월 신용보증기금은 이제 면접을 한 번만 딱 보고 네. 1차 면접, 2차 면접이 따로 없고 면접을 딱 한 번 보고 이제 결정이 나는데 요게 이제 11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요때 이제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기 발표 기다리시는 분들은 필기 발표 나자마자 이제 면접 준비, 뭐 지금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면접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이제 마지막 기업은행 같은 경우가 10월 30, 그러니까 오늘이 10월 28일이니까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내일 모레 필기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을 이제 내일 모레 보고 그 결과가 11월 중순에 나죠. 그래서 11월 중순에 나니까 11월 한 20일경 요때서부터 이제 1차 면접을 볼 겁니다. 이 기업은행도 이제 뒤로 좀 밀려 있고, 이번 하반기가 전반적으로 다른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뭐 디지털 대전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채용이 뒤로 살짝 좀 밀려져 있는 이런 상태로 보여지고, 지금 금융공기업들은 적어도 마무리가 다 되려 그러면 12월 초 중순은 되어야 최종적으로 이번 하반기 시즌이 끝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이게 5개 금융공기업 짚어주셨는데 이외에도 다른 금융공기업도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 기업들은 뭐 면접이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제가 작게는 한 13개, 15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예. 금융공기업들을, 우리 취준생들은 금공해서 제가 금공이 입에 지금 배어 있네요. 네. 금융공기업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기술보증기금도 얼마 전에 이제 1차 면접을 보고 최종 면접 지금 보고 있을 거고요. 한국거래소, 그다음에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뭐 우리 취준생들이 캠코라고 하는 이 자산관리공사,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 그 1차 면접, 2차 면접 보고 마무리 단계 최종 이제 평가 정리 절차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최종 면접 보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그나마 이런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5군데 빼고 네. 나머지 곳들은 이제 정상적인 진도가 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표로 우리 화면에서 봤던 그 표에 있는 그 기업들은 조금 뒤로 이제 늦춰져 있어서 적어도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ING 상태, 지금 진행 중인 상태, 그런 기업들을 제가 아까 이제 표에 소개를 해드렸던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는 채용 공고가 많이 뜨면 좋지만 또 채용 인원이 적게 되면 굉장히 좀 마음이 쓰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인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좀 어떤가요? 금융권 같은 게 금융권이라 그러면 금융공기업도 있고 그냥 일반 은행이나 네. 증권이나 이렇게 보험이나 이렇게 일반 금융권까지 이렇게 같이 아우러 볼 수 있는데 절대로 그 작년보다 채용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저희 현장 실무에서 이제 보기에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권 시장을 전체를 보면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우리 취준생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작년보다 채용이 조금 줄었다라고 이렇게 느낄 거고요. 그다음 증권이나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 금융공기업들은 그래도 특성이 뭐냐면 공기업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우리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좀 무리를 해서라도 네. 채용 규모를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밖에서 보면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작년 수준을 현상 유지하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 금융공기업들 이외에 나머지 일반 금융권, 뭐 예를 들어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쪽이요. 이런 민간기업, 민간기업 쪽은 그래도 좀 채용이 작년보다 좀 줄지 않았나.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 금융공기업들이 그나마 현상을 유지해주고 있으니 네. 참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네. 예. 일반 금융기업도 내년에는 조금 더 채용 시장이 좀 네.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제 금융공기업 면접 특집인데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금융공기업들의 면접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뭐 우리 보여드렸던 한국은행부터 기업은행까지 전부 다 대부분 금융공기업이라 그러면 앞에 금융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도 금융권에서 첫 직장을 시작해서 지금도 금융과 관련된 취업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금융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의 특징이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그 참 무거움이라고 하는 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적어도 우리가 일반 공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금융 공기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데는 이 금융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금융이라고 하는 특징에 제가 봤을 때 크게 좀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 중에 우리 금융 공기업들의 면접의 특징은 첫 번째는 팀을 참 강조하더라. 팀. 예, 네. 팀을 뭐 우리가 2부나 오늘 나중에도 다시 팀 이야기가 다시 나올 텐데 이 팀워크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협동심 또는 뭐 상대방을 같이 신경 쓰는 이 배려심 이렇게 팀워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하는 이런 특징이 금융공기업들의 특징으로 한 가지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직업이 돈을 만지는 직업입니다. 네. 돈과 관련된 직업이죠. 그렇다고 돈이 많은 건 아닌데요. 네. 돈도 좀 같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제가 계속 은행에 다녔을 텐데 그렇죠. 금융공기업에 들어가더라도 또 네. 금융권에 들어가더라도 절대로 부자가 된다라는 것과 맞물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그 직업에서 다루는 그 어떤 소재가 돈이란 이 그렇죠. 화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솔직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뭔가 뒷공무니가 있다, 뭐 좀 엄흉하다, 좀 네. 극단적인 표현을 들어서요. 만약에 그런 분들은 금융하고는 참 안 맞는 그런 네. 스타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면접을 볼 때 좀 팀워크를 강조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 좀 솔직함을 강조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어떤 경계의 끝, 어디까지가 솔직하고 어디까지는 좀 너무 지나친 거냐라고 하는 요 경계의 끝을 여러분들이 찾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답변, 면접 답변 대비 한 10%, 20%만 조금 더 솔직해지자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참 저는 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팀워크와 솔직함 어떻게 보면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실제로 실전에 들어가면 이런 제일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예.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면접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앞서서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예, 예. 각각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준비해서 보여드렸던 그 표를 이제 변형해서 다시 이제 면접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은 우리 금융공기업들은 우리 A 매치를 지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곳들 중에서도 한 곳밖에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못 볼 거예요. 전부 다 이제 필기 시험 때 겹쳤기 때문에 두 군데 면접 보러 가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1차, 2차 면접이 나눠지는데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1차 면접 때 그때 이제 통틀어서 에세이도 하나 작성하고 인성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집단 토의도 하고 그다음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이 인성 면접까지 거쳤단 말이죠. 지금 이제 거쳤을 거고 이제 2차가 집행 간부 면접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죠. 그다음에 이제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 지금 내일까지 1차 면접이 진행되는 이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에서 뭘 보냐면 PT 면접, 그다음 인바스켓 면접, 그리고 인성 면접까지 이를 보고 이제 다음 그 11월 달에 이 최종 면접을 임원 면접 이제 보게 될 거고요. 네. 그다음 산업은행도 1차에서 PT 면접, 토론 면접, 팀 과제, 직무 능력 해서 뭐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토론, 팀 뭐 이런 어떤 단체끼리 이렇게 단체가 같이 하는 이런 면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융의 특징 그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신보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면접 한 번밖에 안 보는데 면접 한 번 보면서 과제 수행 면접, 실무 면접, 임원 면접까지를 그날 같은 날에 하루에 다 끝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용보증기금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맞아요. 이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죠. 취준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네. 가장 면접을 짧고 굵게 그냥 빨리 끝내는 게 그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를 참 좋아하고 기업은행도 이제 11월 중순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될 텐데 그때 1차 면접에서 PT 면접, 토론 면접, 그다음에 인터뷰 면접이라고 있는데 이 인터뷰 면접은 뭐 2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인성 면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종 면접이 이제 임원 면접 이런 단계로 거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우리 금융 공기업들의 지금 여러분들 화면 속에 보고 있는 그 특징을 보면 적어도 인성 면접, 심층 면접, 직무 능력 면접 이런 거는 면접관과 지원자가 질문 주고 대답하는 이런 면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인성 면접이라고 했을 때 특히 이 면접과 그다음 두 번째가 토론 면접 또는 팀 면접 이렇게 팀으로 하는 면접 이 면접이 생각보다 참 많구나라고 하는 이런 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을 할 때는 항상 팀, 나 말고 다른 사람과의 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나타나는 모습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저희가 면접 구성을 살펴봤는데 이 한국은행을 보면 좀 눈에 띄는 게 나머지 면접은 2차에 막 임원 면접인데 집행 간부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게 임원 면접이랑 좀 다른 건가요? 같은데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 면접을 이 집행간부 면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예. 근데 한국은행은 이제 조직도가 가면 우리 보통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사님, 상무님, 전무님 이렇게 그렇죠. 일반 기업들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행은 이제 위로 올라가면 임원급들을 집행간부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간부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의 뉴스에도 자주 나오시는 우리 이주열 총재님 같은 네. 분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은행 총재님도 집행간부시고요. 이렇게 집행간부 분들이 한국은행 총재, 그다음 부총재, 그다음 부총재 보가 있는데 이 부총재 보급 이상인 분들을 전부 다 집행간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은 집행간부 그러니까 부총재 보 이상인 분들이 총재님까지 포함해서요. 총 7분 정도가 계세요. 그래서 이날 이제 우리 한국은행 면접 보러 최종 면접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진짜 가슴이 보통보다 2배는 더 뛸 것 같은데 늘 TV에서 봐오셨던 분도 볼 수 있고요. 그 면접을 가면 면접관으로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무지막지한 그런 높으신 분들을 보는 거니까 그만큼 우왕증심환을 드시든 그 전날 푹 주무시건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어제부터 우왕청심환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면접을 보러 가실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자신감 있게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 1차 면접이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지금 내일까지 면접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네. 앞에서 봤던 수출입은행은 PT 면접하고 뭐 인바스켓 면접하고 심층 면접까지 그러니까 인성 면접까지 이렇게 이제 있다고 했고 수출입은행은 이제 좀 특징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먼저 이제 PT 면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PT 면접이 작년까지 일단 어떻게 나왔냐면 수출입은행 PT 면접이 보통 PT 면접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 PT 면접은 학생들한테 어떤 주제를 주고 관련된 주제를 주고 이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한 시간을 일정 시간을 줍니다. 생각을 할 시간을 주는 거죠. 생각을 할 시간을 주고 발표 시간을 뭐 3분 또는 5분 동안 발표를 해보라. 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PT 면접을 진행하는 게 이게 보통인데 수출입은행은 작년까지 어떻게 했냐면 어떤 주제를 딱 주고 시간을 5분을 줍니다.
5분을 주는데 그때 뭐 메모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오리지널 머리로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메모를 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런 장비를 메모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주죠. 근데 수출입은행은 그냥 손을 딱 놓은 채 5분 동안 그냥 머리로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1분간 발표를 하게 됩니다. 1분간 발표를 하는데 1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주어진 정보를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어떤 도구, 그러니까 펜과 메모지가 없이 머리로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요게 작년까지의 면접의 수출입은행의 특징이었습니다. 면접이. 그래서 뭐 살짝 어려운 면이 있죠. 선생님 좀 궁금한 게 네. 1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머리로 생각하면서 말하다 보면 1분이 금방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시 1분이 지나가면 딱 끊기나요? 딱 끊깁니다. 어떻게? 끊어지면서. 종을 땅 치면서 이제 그만 발표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출입은행의 PT 면접이 좀 일반 면접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좀 특이한 점을 보이는 곳도 있을까요? 네,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PT 면접이라고 하면 일정한 주제를 주고 자료나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발표 내용을 정리할 수 네. 있는 이런 그 장비를 주고 그다음에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게 보통인데요. 수출입은행은 일단 시간을 5분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네. 어떤 주제를 주고 그다음 5분을 주고 발표 분량을 이제 1분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20분 준비를 하면 한 5분 정도 발표. 이렇게 발표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도 이제 길긴 하죠. 5분 준비하고 1분 발표하니까. 네. 근데 수출입은행이 요 PT 면접이 올해부터는 살짝 바뀝니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내일까지 진행 중인. 예.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면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면접이 끝난 분들은 우리 방송을 못 받고 진행 중이니까요. 진행 중이니까 제가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네, 그러네요. 이 5분 준비하고 1분 발표하던 요 방식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준비하는 이 네. 메모지는 준다고 합니다. 메모지는 준다고 하니 그렇게 이제 내일까지 면접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금융권에서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은행입니다. 은행인데요. 은행. 시중은행인데요. 예. 5분간 준비를 하고 그냥 발표 시간이 5분입니다. 5분 대 5분. 크게 주네요. 발표 시간이 5분인데 이 면접을 제가 학생들하고 연습을 많이 해보면 학생들이 어떤 그 스타일을 보이냐면 5분간 준비해가지고는 진짜 속된 표현으로 죽었다 깨나도 5분간 발표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5분간 발표하면 맞아요. 잘하면 1분, 2분? 네. 근데 5분간 준비해가지고 이걸 5분 동안 내가 뭔가 썰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버텨내기가 진짜 무지무지 힘듭니다. 근데 이 면접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은행에서요. 네. 그래서 이 면접, 그러니까 은행, 지금 화면에 은행이 나오네요. 네. 은행이 나오는데 네. 이 은행을 준비하시는, 이제 이 은행도 지금 현재 면접이 이제 곧 진행할 텐데요. 이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그러니까 5분간 준비하고 5분간 발표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는 5분을 버텨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 연습을 좀 해보시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고, 이 PT 면접 유형에서 이런 유형,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에 5분간 발표하는, 준비하고 1분 발표하는데 자료 없이, 그러니까 발표하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유형도 좀 어려운 유형이었고, 그게 이제 작년까지 버전이었죠. 그다음 지금 은행의 경우처럼 5분 준비하고 5분간 발표하는 이런 케이스가 제가 봤던 경우 중엔 좀 어려웠던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어떤 방식이건 면접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1분이건 5분이건 그 안에 기승전결이 그러니까요. 다 들어가려고 네. 하니까 이게 준비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수출입은행을 보니까 인바스켓 면접이 있잖아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바스켓 면접이라고 하는 건 일반 사기업, 대기업에서도 좀 보고요. 그다음 일반 공기업에서도 좀 봅니다. 근데 우리 금융공기업 중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본 공기업 중에서는 수출입은행이 좀 유일한 것 같아요. 인바스켓이라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 용어가 생소한 분들은 바스켓 농구 네? 용어인가 막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인바스켓이라고 네이버나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미결함, 기결함 해가지고 결제 서류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미결함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아웃바스켓 먼저 뽑아낼 것이냐,
바스켓 안에 있는 어떤 과제들을 네. 그중에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바스켓 바깥으로 이제 먼저 뽑아낼 것이냐, 그 우선순위를 어떤 논리적 판단력, 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결정해내는 그런 면접인데, 이 면접은 어떤 거냐면 이제 자료를 뭐 최소한 5페이지, 많게는 한 20페이지 가까이 학생들한테 자료를 줍니다. 네. 자료를 주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한 상황들을 주고 이런 상황, 이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를 부여하는데 당신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투자건을 진행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또는 뭐 다음 주에 뭐 휴가를 가야 되고 다음 주에 뭐 또 회식도 있고 뭐 워크숍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당신은 어떤 부분에서 먼저 오늘 저녁에 업무 처리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제 결과물을 도출하고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다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했고 이렇게 저는 진행해 나갈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발표를 하는데, 그런 면접을 인바스켓 면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쌤, 네. 그러면 이게 다양한 이제 몇 가지 예 중에서 골라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답은 없지만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bingo죠. 역시 우리 투데이 잡스에 오랫동안 진행을 하시면 안방말인답습니다. 오랫동안 진행을 하시면 내공이 네. 쌓이죠. 답은 없다라는 거죠. 답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추론해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레포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발표를 해내냐라고 하는 이 과정이 면접관들이 보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답을 찾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면접을 잘못 접근하고 있는.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의 논리는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나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난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상대방 면접관에게 자신 있게 발표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방식. 그래서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 면접을 접근해야지, 답을 찾겠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이 인바스켓 면접 굉장히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이 수립은행 말고 일반 시중은행권에서도 이런 면접을 하는 곳이 있나요?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바스켓 면접은 일반 사기업, 그다음에 네. 공기업 일부, 그다음에 우리 금공 중에서는 수출입은행 요 정도인데, 일반 네. 시중은행에서는 딱 이런 유형의 면접을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슷한 은행이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가 과거에 어떤 면접을 봤냐면 학생들한테, 우리 지원자들한테 좀 복잡한 상황을 줍니다. 여기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자료를 줍니다. 뭐 예를 들어 하나은행 강남역 지점이다. 그러면 강남역 지점 인근에 있는 뭐 총 인구수는 얼마고, 하루 유동 인구는 얼마고, 강남역 지점의 카드 뭐 발급 자수는 얼마고, 뭐 대기 고객은 평균 몇 명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한 10페이지 가까이 주고, 이 상황에서 이런 제반 조건 상황에서 하나은행이 내년도 그 강남역 인근에 있는 개인금융 부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시오 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 해결 능력 정도는 주는데, 여러 가지 꼬여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 상황이 그냥 자료만 주어지는 이런 정도 상황에 좀 복잡한 어떤 PT 면접 유형은 있지만, 인바스켓 면접처럼 이렇게 막 꼬여있는 그런 상황의 면접까지는 일반 은행에서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바스켓 면접 굉장히 어려운 면접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면접 방식에 대해서 쌤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물론 은행에서 면접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또 적용을 직접 뭐 시키기도 했지만, 네. 인바스켓 면접이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이 어떤 거냐면 순간적인 학생들, 그러니까 지원자들의 어떤 순발력과 그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나 논리력이나 이런 거를 볼 수는 있지만, 이 치명적인 단점이 또 있습니다. 인바스켓 면접이. 인바스켓 면접은 학생들이 연습을 하면 금방 또 해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하면 우리 면접관들의 입장, 그러니까 저도 면접관 출신이지만요. 이 면접관들의 입장은 연습한 학생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본연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바스켓 면접이나 이렇게 연습을 해서 나아질 수 있는 면접, 이런 면접을 우리가 많이 두게 되면 연습된 학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면접관들이 보게 되니까, 그 부분이 저는 어떤 좀 단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뭐 도입합시다 맙시다 이걸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인바스켓 면접을 도입하는 우리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을 충분히 다 고민을 하셨겠지만,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인바스켓 면접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조금 더 크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 학생들이 일단 또 복잡해합니다. 좀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겠죠. 아,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이제 까다로운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좀 쉬운 면접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투데이 잡스에서만 딱 공개하는 면접 훈련법 같은 것들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 시간이 돼가니까 이제 그 시간이 오네요. 네, 알려주십시오. 우리 여러분들이 인바스켓 면접을 볼 때는 결과 레포트를 보고서 형태로 이제 한 페이지 정도 작성을 합니다. 예. 제가 이 면접을 인바스켓 면접을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많이 시켜보니까 하나같이 다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전부 다 텍스트 위주로 작성을 합니다. 이 레포트 결과 보고서를요. 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그 안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여러 가지 팁을 드릴 수 있지만 뭐 다는 공개하기 어렵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꼭 그중에 일부 뭐 작게든 크든 간에 일부는 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표를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전달력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상대방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의도를 전달받는데도 좋아지니까 꼭 어떤 결과를 만들 때는 표를 만들어서 내가 레포트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요 철칙을 하나 오늘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